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3살 된 아들을 키우는 30대 후반의 워킹맘입니다. 요즘도 시댁과의 관계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러나 시원하게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퇴치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하여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집마다 형편이 다 달라 똑같이 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결론은 시댁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적극적인 남편의 도움도 있기도 해서 가능하긴 하지만요. 저는 동네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짜 커피가 너무 좋아서 20대 완전 짠순이 이야기 들어가며 모으고 모아 30살 되자마자 대출받아 시작하게 되었죠. 바리스타 자격증은 물론 어디서 커피 관련해 강연이 뜬다 싶으면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대학 졸업 후 대기업에 다니던 딸내미가 갑자기 카페를 차린다고 하니 부모님도 엄청 말리셨었어요. 장사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냐. 취미랑 생업은 다르다 하시면서요. 그때까지 특별히 속 썩인 적 없던 제가 그 부분에서만큼은 끄떡없이 고집을 피우자 나중에는 포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시작한 카페에 손님을 끌기 위해 정말 노력했습니다. SNS에 매일 사진도 올리고 지역 커뮤니티에도 매일 들어가 저희 카페 전경을 올리고요. 그리고 맛있는 쿠키나 케이크들도 제공하기 위해 맛집에 가서 사오기도 했죠. 지금은 확장 이전에서 베이킹하는 직원이 따로 있지만 그때는 정말 혼자서 고군분투했었습니다. 진짜 잠도 못 자고 SNS에 사진구도 연구하고 커피 볶고 내리고 혼자서 다 하다 보니 회사에 다닐 때보다 개인 시간은 더 없어지더라고요. 그렇게 30대 초반은 장사로만 보냈습니다. 그 결과 손님은 차츰 늘더니 지금은 SNS 감성 카페로 유명해져서 이 동네 젊은 분들께서 많이 찾아주시고 계십니다. 아무튼 그렇게 장사로 정신없이 보내며 살던 어느 날 대학 후배가 절 찾아왔더라고요. 약속 지키러 왔다면서요. 무슨 말인가 싶어 어리둥절하고 있으니 선배, 제가 30살이 되면 그때는 사귀자고 했잖아요. 하더군요. 그때서야 기억이 났습니다. 그 후배는 저보다 세 학번이 늦은 기수인데 동아리에서 우연히 몇 번 인사를 했었을 때 저에게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당시에는 귀엽기도 하고 농담이라 생각해 그래라 그랬는데 그걸 기억하고 왔더라고요. 너무 웃겨서 막 웃었더니 선배 진짜 잘 생각해야 해요. 선배 곧 30대 중반인데 저 놓치면 진짜 후회할걸요. 저 이제 회사에서도 발돋움 중이고 여기저기서 선도 들어와요. 저랑 한번 만나봐요. 하더군요. 오랜만에 나타나 너무 엉뚱한 소리를 하기에 야, 나 바빠. 카페 일도 많고 정신없게 하지 말고 조용히 커피 마시고 가. 라며 그냥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후배는 그날 이후에 매일 찾아와 설거지도 도와주고 매장 청소도 도와주며 카페 문 닫을 때까지 있다가 갔습니다. 처음에는 저러다 말겠지 했는데 3개월이 넘고 나니 어느새 그 후배에게 의지하고 있더라고요. 모든 걸 혼자 하다가 누군가 거들어주고 함께 해주니 힘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 후배라고만 생각했던 그가 어느새 남자로 보이더군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카페 문 닫고 쉬며 영화도 보고 술도 마시고 하게 됐죠. 그렇게 후배는 남자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몸이 너무 이상하고 피곤한데 아랫배가 묵직한 것이 생리 날짜가 됐는데도 시작을 안 하더군요. 아무래도 몸에 이상이 있는 것 같아 산부인과를 찾았는데 세상에 임신이라는 겁니다. 머릿속이 아득해지고 이 사태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고민이 되더군요. 일단은 남자친구에게 알렸습니다. 어떡하지? 몸이 안 좋아서 병원 왔는데 임신이래. 8주 라는데? 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1시간 동안 답이 없더군요. 제 속은 까맣게 타고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면서 남자친구 욕을 속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야속하고 배신감도 들고 너무 쉽게 사람을 믿었나 싶어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카페 문이 벌컥 열리며 풍선에 꽃다발에 주렁주렁 달고 나타난 남자친구는 벌써 눈물을 흘리며 제게 다가와 무릎을 꿇더니 나랑 결혼해주라. 내가 진짜 잘할게. 라며 급할 때 나오는 사투리로 말하더군요. 그런 남자친구 손에 들려있던 반지를 제 손에 끼우며 그래 라고 말하고는
같이 울어버렸습니다. 그때 손님께서 몇 분 계셨는데 어리둥절하시다가 박수 쳐주시고 축하해준다고 해주셔서 저희는 더 울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죠. 급하게 하는 거라 집은 남자친구가 지내고 있는 투룸 전세에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혼수도 꼭 필요한 거 아니면 다 생략하기로 했죠. 이불이나 장롱, 침대 같은 것들만 좀 바꾸고 나머지 돈은 이사를 위해 모아두기로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집 전세값 포함 1억, 저도 1억을 내고 그 돈 안에서 혼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임신 중이라 멀리 신혼여행도 못 가니 커플링과 시계는 좋은 걸로 하자고 이야기도 했었죠. 양가 부모님께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저희 집부터 인사를 가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나이 찬 딸이 임신까지 해서 그런지 저희 부모님께서는 남자친구에게 굉장히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당부의 말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얘가 은근히 고집이 너무 세서 부딪히면 싸울 거네. 어지간하게 맞춰주면 너무 고마울 것 같아 하고 말이죠. 남자친구는 실실 웃으면서 걱정 마세요 어머님 아버님, 저는 그저 다 좋습니다 하며 웃어버리더군요. 그런 남자친구를 보시곤 저희 부모님은 그래, 그렇게 서로 예뻐해주면서 살아, 그럼 다 이겨낼 수 있어 하시더군요. 남자친구 집은 지방이라 가게 쉬는 날 남자친구가 월차를 내고 내려갔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멀어 가면서 몇 번이나 쉬어갈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도착해보니 음식이 잔뜩 차려져 있어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동네 잔치를 해도 음식이 남겠더라고요. 그래서 사간 과일이랑 제가 직접 로스팅하고 분쇄한 고급 원두랑 드리고 앉아 식사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입덧은 없던지라 맛있게 먹었습니다. 음식은 모두 맛있더라고요. 산지가 가까워서인지 회도 맛있고 매운탕이 시원하니 좋더라고요. 그래서 먹고 있는데 남자친구 어머님께서 임신 중에 회 먹으면 배탈 나, 매운탕은 매워서 아기 피부에 안 좋다 시며 고기 먹으라고 갈비찜과 불고기를 권하시더군요. 김치도 동치미를 일부러 하셨다며 주셔서 아, 챙겨주시는구나 싶어 감사한 마음으로 잘 먹었습니다. 곁에 있던 남자친구 누나는 그런 모습을 보며 엄마, 얘가 애야. 요즘 사람들은 그런 것 좀 불편해. 좀 그러지 좀 마. 그치? 하며 초면에 말을 놓더군요. 저랑 동갑으로 알고 있어 기분은 나빴지만 처음 인사하는 사이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겼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끝내고 후식과 차를 마시며 저희 결혼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시더니 커튼과 이불은 어떤 걸로 사야 하고 침대는 어느 방향으로 놓고 에어컨이나 선풍기는 나중에 사야 한다며 이야기하시더군요. 그때는 그런 게 그저 자식 결혼시키는 부모님의 마음이겠거니 싶어 나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어머니 몸이 안 좋으시다고 들어서 걱정이 많아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 누나가 나서며 엄마 주던 용돈 계속 줄 거지? 엄마 연금이랑 그 100만 원이랑 해서 생활하는데 너 괜히 그런 거 막을 거 아니지? 뭐 그거는 좀 지켜라 하더군요. 남자친구에게 하는 이야기인가 싶어 가만히 있었는데 저에게 하는 이야기더군요. 그러자 남자친구가 누나, 내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왜 자꾸 반말해? 누나랑 동갑인데 예의 좀 지켜 하더군요. 그러자 남자친구 누나는 야, 벌써 마누라 편드냐? 동갑이어도 내가 손이면 말 편하게 하는 거야 라며 절 보고 웃더군요. 그래서 저도 웃고 말았는데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양쪽에 인사를 드리고 양쪽 부모님을 모시고 상견례를 하고 저희가 정한 예식장에서 식을 올리고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다녀오니 임신을 알고 결혼을 준비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지났더군요. 진짜 순식간에 저는 어느새 배가 불러오고 있었고 남자친구에서 남편이 된 그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배가 불러 카페일과 집안일을 하려니 힘들더군요. 남편과 집안일 분배를 잘해서 힘들지 않게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잠은 쏟아지는지, 또 결혼 전부터 가게도 확장하기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일이 더 많아져서인지 모든 게 버겁게 느껴지더라고요. 남편이 여전히 퇴근 후 마무리를 도와주는데도 벅차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알바 직원을 한 명 더 뽑으려 면접을 보려고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이 지원하여 문의 전화도 오는 상황인지라
모르는 번호로 오는 전화도 모두 받았죠. 나야. 어떻게 너네는 시골리고 나서 엄마를 한 번도 안 모시니? 너 시어머니 혼자 산다고 무시하니? 하더군요. 깜짝 놀라기도 하고 무슨 말인가 싶어 누구세요? 라고 하니 어머? 너 내 전화번호도 없어? 야 진짜 너무하네. 나야 너 시누이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머 형님 제가 경황이 없어서 번호가 없었네요. 그리고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모르긴 뭘 몰라. 신혼집에 너희 시어머니 초대하라고. 아니 결혼하고 신혼여행 다녀온 지가 언제야? 라더군요. 계속되는 야소리에 기분 나쁜 투의 말투가 거슬리고 기분이 나빴지만 일단은 좋게 대하자 싶었습니다. 그래서 형님 제가 가게 확장 때문에 신혼여행이 엄청 바빴어요. 이거 정리되면 어머님이랑 모시던지 할게요 라고 답했더니 야 너는 일이 먼저야? 결혼했으면 남편이랑 시댁이 먼저지. 너희 부모님은 가까이 사니까 벌써 가봤을 거 아니야. 너도 뭐 친정 부모가 먼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아직 못 와보셨어요. 저 배불러서 일하면서 바쁜 거 아니까 아직 얘기도 없으세요. 효선 씨랑 상의해보고 연락 바로 드릴게요 라고 답하니 야 아무리 임신해서 얼렁뚱땅한 결혼이라도 똑바로 해 라며 전화를 끊더군요.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가까워지는 과정이겠거니 하며 참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카페는 확장 이전을 하고 알바를 2명 더 뽑아 교육하고 SNS 홍보며 지역 카페 홍보며 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 올라오시라고 해 집이며 카페며 보여드리자고 했죠. 남편은 그래도 몸도 안 좋으신데 혼자 계신 어머니가 신경이 많이 쓰일 것 같아 시누이 일은 좋게 애둘러 얘기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때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무슨 천사 흉내를 내느라 그랬는지 지금 생각해도 후회가 됩니다. 그냥 각자 살던 방식이 있으니 서로 맞춰가면 무슨 문제가 생기랴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락도 자주 드리고 가지는 못해도 선물도 보내드리고 그랬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오셔서 카페를 보시고 집에 와보시더니 커트는 저런 거 말고 다른 걸 했어야지. 이불은 저거 말고 없었니? 이런 그릇은 비싸기만 하고 실용성이 없어 하시며 이야기를 하시자 남편은 엄마 우리가 좋아서 우리가 살 집에 했는데 뭐가 문제야. 다음엔 그걸로 할 테니까 지금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해 라며 나름 막아주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넘겼습니다. 아무래도 착한 며느리 하고 싶었나 봅니다. 그게 시작인 줄도 모르고 말이죠. 시간은 더 흐르고 이전한 카페에도 손님이 조금씩 더 생기고 하니 조금 마음의 여유가 생기더군요. 하지만 몸은 더 무거워졌고 이제 아가를 만날 준비를 본격적으로 해야 했습니다. 성별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맞춰서 아기 용품들도 옷도 준비하고 남편과 이렇게 작은 옷을 입는 사람이 있다며 신기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름도 우리끼리는 어떤 이름이 좋겠다 하고 있었죠. 도담이나 지유리 같은 이름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 장명소에서도 알아봐야 하나 고민도 하고요. 남편은 그냥 우리끼리 짓자며 예쁜 이름으로 지어서 부를 생각에 들떠있더군요. 예정일이 가까워져 올수록 배가 당기고 앉았다 일어나는 게 어려워지고 누워서 자는 것조차 힘들어지더군요. 얼른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예정일이 한 3일 남았나? 자다가 이상해 눈을 떠보니 이불은 흥건히 젖어있고 배가 무척이나 아팠습니다. 미리 공부해둔 바에 따르면 이 상황은 양수가 터지고 진통이 시작된 거였죠. 다니던 병원에 전화를 하고 남편을 깨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때가 새벽 2시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고통과 몸부림 끝에 아이를 품에 안은 시간은 아침 9시쯤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아이를 안자마자 언제 아팠냐 싶어 내가 미쳤구나 싶었습니다. 그 정도로 아이는 그저 예뻤습니다. 이 남자 아이와 함께 할 제 미래를 생각하며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었습니다. 남편의 연락을 받고 오신 부모님은 절 안고 펑펑 우시더군요. 고생 많았다는 엄마의 말에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남편이 시어머니께도 전화를 했는지 전화 좀 받아보라고 하셔서 받았더니 아가 고생 많았다. 애기는 신생아실에 두지 말고 너가 데리고 있는다 그래라. 그리고 내가 올라가서 산후조리 해줄 테니까 다른 데 맡기지 말고 아기 옷은 다 삶아서 쓰고 천기저귀 써야 한다 라는 겁니다.
서운했지만 내 새끼 내가 낳아놓고 남의 인사가 뭐가 대수냐 싶어. 어머니, 제가 다 알아보고 결정했으니까 안 오셔도 돼요. 저 조리원 퇴소하고 아기 100일 때나 오세요. 라고 말하고 남편한테 전화기를 줘버렸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가지고 나가며 뭐라 하는 것 같아 신경도 안 쓰고 지금은 내 몸과 우리 아기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조리원 생활은 생각보다 편하지 않았습니다. 수유 시간에 운동 시간에 아기 용품 만들고 아기 관련 교육받고 하느라 바쁘더군요. 남편은 회사에 휴가를 내고 가게와 조리원을 오가느라 바빴죠. 그렇게 조리원에서 일주일을 보내고 교육받고 오니 부재중 전화가 10통이나 와 있는 겁니다. 깜짝 놀라 보니 시어머니 4통, 시누이 6통 와 있더군요. 일단 시어머니께 전화를 했습니다. 받자마자 아니, 내가 할미인데 아기를 봐야지. 왜 못 들어가게 하니? 내 새끼 안아보지도 못하게? 라며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깜짝 놀라서 어머니, 그러게 제가 천천히 올라오시라고 했잖아요. 저도 아기도 외부인 못 만나게 되어 있어요. 어디세요? 라고 하니 당장 나와라. 짐 싸. 나랑 집에 가서 조리하자. 하시는 겁니다. 어이가 없었지만 일단 기다려보시라고 말씀드린 후 남편에게 연락해 버스 잘 태워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시누이에게 전화가 와 받았습니다. 야, 너가 우리 엄마 길에 세워놨어? 아픈 노인네가 거기까지 가서 산후조리 해주마 했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정리하고 나올 것이지. 뭐 내려가? 너 어린 남편이랑 산다고 아주 시댁 식구가 웃음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님도 아기 낳아봐서 아시잖아요. 어떻게 시어머니께 조리를 맡겨요? 저희 엄마께도 부탁 못 드렸어요. 너무 수고스럽다 해서요. 진정하시고 우리 다 편한 방법으로 해요. 저 수유 시간 돼서 가봐야 해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하고 끊고는 전화를 안 쳐다봤습니다.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시집살이가 이런 건가 싶기도 하고 기분이 무척 나쁘더군요. 남편은 저녁 때야 돼서 나타나 미안해. 엄마가 옛날 분이고 누나도 일찍 결혼해서 잘 모르나 봐. 내가 계속 얘기했는데도 저렇게 막무가내로 오셨어. 오늘은 집에서 주무시고 내일 내려가시라고 했어. 신경 쓰지 마. 라며 절 달래더군요. 남편도 바쁘게 노력하고 있는데 괜히 더 말을 보태봤자 할 것 같아 별 얘기 없이 제가 계획 세운 대로 조리원 3주, 도우미 2주로 해서 산후조리는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에겐 더 큰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를 터미널에 모셔다 드리는 길에 이름을 물어보셔서 남편이 우리가 정한 이름을 말씀드리자 돌림자가 없어서 안 된다며 노발대발 하신 겁니다. 버스도 안 타시고 출생신고하러 가자며 터미널에서 난리가 나셨답니다. 저한테도 전화하셔서는 어디 근본 없이 돌림자도 안 넣은 이름을 지어. 도대체가 무슨 생각이냐? 며 마구 화를 내시더군요. 그래서 어머니 진정하세요. 요즘 사람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였어요. 저랑 효선 씨랑 다시 정해볼게요. 라고 했더니 이름 정해서 나한테 꼭 연락해라. 라며 전화를 끊으시더군요. 너무 마음에 드는 이름으로 정해놨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싶어 있는데 남편이 왔더군요. 진짜 돌림자가 뭐라고 저러시는지 모르겠네. 나 진짜 그 이름 싫은데. 그러기에 돌림자가 뭔데? 라고 물으니 구자 돌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어놔보자 싶어 구자 돌림을 써가며 보니 제 눈에는 황구, 멍구, 독구, 영구, 맹구, 방구 같은 느낌이라 싫더군요. 괜히 눈물이 나 울어버렸습니다. 남편도 속이 상했는지 한숨만 쉬더군요. 그러다 찾은 이름이 진구였습니다. 약간은 올드한 느낌이긴 했지만 그나마 나아 보여 그걸로 정하고 남편이 시어머니께 전화를 갔더니 어머니가 이미 장명소 가서 좋은 이름 받아왔다며 종이를 내미셨다더라고요. 종이에 적혀있는 이름은 남구였어요. 남구. 촌스럽지만 나쁘지 않아요. 근데 남편 성이 강씨예요. 강남구. 이거 놀림받기 딱 좋은 이름이잖아요. 저는 안 된다고 난리쳤습니다. BCG 예약 때문에 출생신고를 더 늦출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자 남편이 어머니께는 남구라고 한다 하고 다른 이름으로 호적에 올리자고 해서 지율이라는 예쁜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했죠. 어머니 모르게요. 그래서 어머니 앞에서는 남구로 불렀습니다. 속은 상했지만
어머니가 정한 이름을 애칭처럼 불러주자고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조리원의 시간이 흐르고 좋은 시타님 만나 집에서도 조리를 잘 끝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돌보는 것은 진짜 힘들더군요. 잠도 내 멋대로 못 자, 밥도 내 맘대로 못 먹어. 아주 제 삶이 통째로 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게 일도 남편이 아침 저녁으로 들러 정리해주고 알바생들이 해주고 있었죠. 베이킹 직원도 애써주어 그럭저럭 가게가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SNS에 올릴 사진을 전송받을 때면 얼른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아이가 생기고 보니 차가 좀 컸으면 싶어 애 100일에 맞춰 바꾸게 되었습니다. 원래 타던 차는 제가 탈까 하다가 전 경차로 바꾸고요. 혹시 모를 응급 상황을 대비해서요. 100일 돼서 친정엄마께 부탁드려 상을 차리고 작지만 예쁘게 포토존도 만들어놨습니다. 이제 아이 데리고 가게 정도는 다닐 생각에 들떠있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터미널에 가서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만나 오기로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입구가 시끌벅적 하더군요. 무슨 일인가 싶어 문을 열어보니 시어머니께서 남편에게 화를 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리둥절해 있는데 집 안으로 들어오시며 아니 차를 바꿨으면 말을 해야지. 그런 집안 대소사를 너희끼리 할 거니? 세상에 차를 2대나 들였다며? 이걸 말을 안 했어? 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이도 없고 저희 부모님 계신 데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화가 확 오르더라고요. 어머니, 저희가 탈차를 왜 어머니께 상의 드려요? 어머니께서 사주실 것도 아닌데. 그리고 저희 부모님 계신데 이렇게 큰 소리 내시니까 저도 기분이 안 좋네요.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민망하셨는지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시더군요. 시누이는 눈치라는 게 없는지 아이고 우리 엄마는 손주 이제야 보는데 사돈 어른들은 벌써 물고 빨고 다 하셨겠네 하는 겁니다. 그러자 남편이 장모님이 음식이랑 떡이랑 다 해서 오셨는데 그게 무슨 말이고 생각을 좀 하고 말해라. 그간에 바빠서 와보지도 못하셨다. 뭐 엄마랑 누나 너처럼 할 일 없는 사람인 줄 아냐? 하며 신의 단속을 해주더군요. 어색한 분위기 속에 사진 찍고 식사 마치고 저희 부모님은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밤차로 내려가라고 하며 남편이 터미널로 가더군요. 남편의 표정이 어둡자 두 분은 아무 말 없이 가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한숨을 쉬며 아휴, 엄마가 유난이고 누나가 주책이라 미안해. 내가 그런 거 알아서 미리부터 단돌이 했는데도 안 먹힌다. 진짜 미안해. 라며 아기 목욕시키러 가더군요. 거기에다 대고 또 무슨 말을 해야 하나 싶어 그냥 말았습니다. 아픈 엄마에게 싫은 소리 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그러나 그간에 잘 보이고 싶고 잘하고 싶어 했던 전화나 문자 그리고 수시로 보내던 선물들도 그냥 다 접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거리를 둬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차츰 연락도 줄이고 선물도 줄이며 지냈습니다. 물론 간간히 내려가 아이도 보여드리고 자고 오고 하긴 했죠. 그러면서 아기 데리고 가게도 나가고 오픈도 하고 중간 점검도 하고 했지만 아직도 남편이 마감 시간에 나가 정리해주고 하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우리 아기 돌 때가 되었습니다. 100일 때처럼 또 그럴까 싶어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그래도 어쩝니까? 아이 친할머니인데. 그래도 다른 사람이 많으니 좀 덜하겠지 싶어 참고 있었습니다. 돌잔치 잡힌 소식을 알린 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아기 한복은 무슨 색으로 할 거냐? 케이크는 떡 케이크로 해라. 우리 쪽 손님이 많이 못 가니 답례품은 넉넉히 해서 이쪽으로도 보내라. 화장 진하게 하지 마라. 기타 등등 여러 이야기를 쏟아내시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전보다 연락 빈도를 줄였기에 참을만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안 그래도 정신이 없는데 너무 저러시니 제가 아무 일도 못할 것 같아서 어머니 저도 다 알아보고 있고 일하랴 아기 보랴 바쁜데 이렇게 자주 전화하셔서 다 이야기하시면 너무 힘들어요. 효선 씨랑 상의하고 알아서 할게요. 라고 답했더니 너는 애가 나이가 많아 그런지 고분고분하지가 못하다. 시어머니가 얘기하면 네 하고 하면 되지. 뭐가 알아서 해. 너희 엄마한테도 그러니? 하시는 겁니다. 너희 엄마 아니고 사돈이고요. 저희 엄마랑 이런 시시콜콜한 거 상의 안 해요. 다 커서 시집 보낸 자식이래 왜 엄마께서 관여를 하시겠어요? 라고 했더니 너는 참 말이 많아 하고 전화를 끊으시더군요. 저녁에 남편이 돌아와
아까 엄마랑 통화할 때 무슨 일 있었어? 엄마 또 전화 와서 울고불고 난리 났더라. 하기에 이야기했더니 남편이 웃더군요. 그래서 남편에게 나 그동안 많이 참은 거 알지? 임시방편으로 거리를 뒀는데도 이러시면 나 더 이상은 못 참아. 라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미안해. 라며 씻으러 가버리더군요. 지쳐 보이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또 안 됐기도 하고 내가 좀 져줄 걸 그랬나 싶어 괜히 그렇더라고요. 절 위해 많은 걸 해주는 사람인데 그 가족한테 그 정도는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요. 돌잔치는 생각보다 무사히 잘 지냈습니다. 우리 남구, 아니 지유리는 돌잡이로 돈을 잡았고요. 돌잔치를 끝내고 집으로 시어머니와 시누이 가족을 모시고 왔는데 잘 공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누이 가족은 그냥 내려가기로 하고 시어머님만 하룻밤 주무시고 가시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배웅하러 나간 사이에 시어머니가 그러게 시작할 때 좀 넓은 데서 하지 이게 뭐냐 하셔서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요. 근데 좀 있으면 이사 가니까 걱정 마세요. 라고 말했는데 아차 싶더군요. 괜히 얘기했다 싶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시며 이사? 무슨 이사? 하시기에 당장 아니고 더 지어져야 해요. 요 앞에 새로 들어서는 아파트 분양받았거든요. 내년 초가 입주해요. 했습니다. 그랬더니 너희는 알아보지도 않고 정말 멋대로구나. 내년에 너희 둘 다 날삼재인데 무슨 이사를 가? 안 돼. 올해 가던가 내년에 집 비워놨다가 후년에 가.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오며 뭐가 안 돼? 애는 크는데. 그럼 이 좁은 데서 더 지내라는 거야? 누가 엄마 보고 돈 보태달래? 그리고 1년을 집을 왜 비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왜 그래 엄마? 하며 시어머니를 달래더군요. 그렇지만 시어머니는 야 그래도 안 돼. 다 너희 잘 되라고 하는 얘기야. 엄마 말 좀 들어. 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남편이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한 달에 이자를 60만 원씩 더 물면서 1년을 지내라는 얘기야. 엄마 그게 작은 돈이야? 그럼 엄마한테 보내는 돈에서 줄일까? 하더군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무조건 안 된다고 우기시더라고요. 너무 듣기 싫어 아이 씻기고 재우러 들어간다고 방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밖에서 어머니와 남편의 말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고 아이와 자버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게에 다녀와 어머니 아침 차려드릴 때도 아무 말도 없이 움직였습니다. 터미널에 모셔다 드리고 조심해서 내려가시라고 했더니 내가 한 말 명심해라 하시고 가시더군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한숨을 짓던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돌아섰습니다. 주말이라 가게가 바쁜데 하루 정리를 못한 탓에 가게에 더 있고 싶어 남편에게 아이를 맡기고 전 가게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가슴 쪽에 통증이 있어 화장실로 가 만져봤더니 딱딱하게 멍울이 잡히더라고요. 놀랐죠. 그때까지 유방초고 검진을 받은 적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평일이 되자 가까운 유방내과에 방문하였습니다. 아이는 엄마께 부탁을 좀 했고요. 조직 검사를 해야 했고 며칠 뒤 결과를 들으러 갔을 때 나쁘지 않기는 한데 더 커지면 수술해서 떼내야 할 것 같아요. 미간상도 그렇고 지켜보시다가 내년쯤에는 수술하시죠. 하시더군요. 암이 아니라 다행이긴 했지만 제가 수술을 하면 가게와 아이는 어쩌나 싶어 정신이 없어지더군요. 괜히 마음이 쿵하더군요. 결과를 남편에게 이야기하니 걱정 마. 나도 알아보니까 악성 아니면 예후가 좋다고 하더라. 얼른 이사해놓고 당신 수술 날짜 잡아서 수술하자. 나도 그때는 휴가 쓰면 되니까 걱정 마. 라며 달래주더군요. 너무 든든하기도 하고 고마워서 남편이 더 좋아졌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전화해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남편이 생활비를 40만 원만 보냈나 보더라고요. 어디 어른 생활하는 돈을 가지고 장난질이냐. 너 아주 맹랑하다 하시며 저에게 마구잡이로 퍼부으시는 겁니다. 남편이 옆에서 전화를 뺐더니 엄마가 이사하지 말라며 우리가 돈이 어디서 더 나겠어. 이사할 때까지 용돈 그렇게 보낼 거니까 맞춰서 생활하세요. 하고 끊더군요. 그런 남편에게 괜찮겠어? 어머니 갑자기 아프시거나 하면 어떻게 해? 라고 했더니 옆에 누나도 있고 연금으로 생활 가능해. 지금 이래놔야 나중이 나을 것 같아. 라며 또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는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입주 날짜 공고가 뜨고 이사 날짜를 정하던 중 시어머니께 말씀드려야 하나 싶었지만 얼른 이사해놓고 수술할 생각에 얼른 해치우자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하고 아무 말 안 하고 있었죠. 수술 날짜도 잡고 남편이 어머니 용돈을 다시 100만 원 보냈나 보더라고요. 전화를 하셨는데 세상 나긋한 목소리로 아이휴 용돈 다시 바로 넣었더라.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고맙다 하시기에 아마도 저희 이사해서 효선 씨가 다 넣었나 봐요. 저 수술해야 해서 그냥 서둘러 이사했어요. 라고 말해버렸습니다. 내가 돈 벌어 이사한 집에 살면서 더 이상 눈치 보기도 싫었고요. 아니나 다를까 난리가 나더군요. 남편이 그러자 해도 네가 안 된다고 해야지. 아주 집안을 말아먹겠다. 너 그러다 우리 남구까지 안 좋아지면 어쩔래? 나라도 갑자기 죽으면? 하시기에 어머니 저 수술을 해야 해서 그랬다고요. 제 몸은 안중에 없으세요? 하니 그게 나랑 뭔 상관이냐 하시더군요. 더 이상 듣고 있을 이유가 없어 끊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고 씩씩거리고 있었습니다. 신우이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너는 진짜 문제다. 좀 조용히 살자. 아픈 시어머니가 신경 써서 알아봐주면 나 죽었소 하고 따르지 왜 그래? 라고 하기에 형님 저도 수술해야 하고 회복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계속 미뤄요? 게다가 돈 60만 원씩 더 내면서요. 라고 했죠. 그랬더니 젊은 게 몸 엄청 살이네. 암도 아니라면서 뭘 그래. 작작 좀 해. 너가 암튼 원흉이다. 이러는 겁니다. 형님 제가 어린 건 아니죠. 형님이랑 동갑인데 말 나온 김에 말 조심 좀 하세요. 뭐 동갑이라서 저한테 자꾸 말 놓으시는 거면 나도 너한테 말 놓고 라고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서열이 있는 건데 싸가지가 있네 없네 난리 생난리가 나더군요. 그래서 저도 너도 싸가지 엄청 없어. 어디다 대고 싸가지 찾니? 그렇게 안 입고 오면 니네 엄마 용돈 이제부터 네가 줘 라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문자해서 편한 시간에 전화하라고 했더니 바로 전화가 오더군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한 후 아무리 큰 병이 아니어도 어머님이랑 형님이 이러시면 난 이제 시댁에 인연 끊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아 그래 나도 이제 그만하고 싶다. 우리 그만하자. 엄마 용돈은 자식된 도리로 보낼게. 근데 이제 다른 건 안 해야겠어. 라더군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연락해 한 번만 더 전화하거나 찾아오면 진짜로 용돈 끊어버릴 거니까 다시는 연락 말라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잘할 때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좀 모질게 했나 보더라고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돈 벌어올 사람 없는데 대학 다닌다고 눈치도 주고요. 그래서 대학 때 제가 너무 좋았었는데 30살에 사귀자고 했대요. 그때 되면 자기 형편도 좀 좋아질 것 같아서요. 그렇게 수술하고 회복도 잘 되고 가게도 유지가 잘 되고 있었습니다. 남구도 아니 지율이도 건강하게 잘 크고요. 그래서 우리 엄마 용돈 20만 원 드리던 거 40만 원으로 올려드리면서 시댁 생각도 나더라고요. 그래서 용돈 하시라고 문자 함께 20만 원 더 보내드렸습니다. 그러자 전화 오더군요. 어휴 웬 돈이니? 고맙다 하시기에 어머니 저희가 잘 알아서 살 테니 전처럼 참견하시고 화내시고 그러지 않는다고 하시면 전처럼 남구도 보여드리고 살림살이 나아지는 만큼 용돈도 더 올려드릴게요. 아참 그리고 남구 사실 호적에는 지율이라고 올렸어요. 이제 지율이라고 불러주세요 어머니 라고 하자 시어머니가 우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래 고맙고 미안하다. 내가 너희 사는 거 참견 안 하마. 각서 쓰라면 각서도 쓸 수 있어. 그리고 지율이? 알았다. 앞으로 지율이라고 부르마. 그러시길래 다음에 만나서 각서도 쓰시라고 했어요. 남편에게 저녁 때 말했더니 고맙다고 하면서도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말은 못했지만 얼마나 마음이 쓰였겠어요. 내 남편 짠하니까 그냥 이렇게 넘기자 했습니다. 그 뒤로는 정말 저희 생활에 이런 방구 없으시기도 하고요. 오히려 눈치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시누이는 너너 하던 것도 싹고 치고요. 참아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가 봅니다. 시댁 때문에 고통받으시는 며느님들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시원하게 할 말 하시고 시부모님 눈치 보지 마세요. 안 그럼 저처럼 고생하시니까요.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부쩍 추워진 날씨 건강 유의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